전반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사라는 거는 모두 다 반사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매질이 매질 1, 여기는 매질 2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빛이 수직으로 입사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사각이 0도로 입사했다고 하면 얘는 그대로 계속 직진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간의 각도를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꺾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두 번째 매질 2가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입사하면 조금 더 적은 각도로 이렇게 굴절할 겁니다. 만약에 이 각도를 더 줘서 굴절 각도가 90도가 되는 이런 각도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빛은 이 매질의 경계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반사되는 각도는 들어온 각도랑 똑같아요. 자, 이 이후에 각도를 더 줘서 입사한 빛들은요, 모두 다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입사한 각도랑 같은 각도, 여기를 세타라 그러면 여기도 세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각도, 이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critical angle 해서 세타 C이라고 씁니다. 그럼 반사될 때도 마찬가지로 세타 C로 반사되겠죠.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되고요. 여기를 임계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의 물리적 특성, 수학적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임계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매질 1의 굴절률을 N1, 매질 2의 굴절률을 N2, 그리고 매질 1에서 빛의 속도를 V1, 매질 2에서 빛의 속도를 V2, 그리고 람다1, 람다2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스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넬 법칙에 의하면 지금 여기 굴절 각도가 90도죠. 사인 90도 나누기 사인 세타 C 이렇게 써주고, 이거는 뭐랑 같냐면 V1, V2랑 똑같아요. 우리 스넬 법칙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뭐랑 똑같냐면 람다1, 람다2랑 같아요. 이건 또 뭐랑 같냐면요, N2, N1이랑 같아요. 이렇게 스넬 법칙을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N1과 N2로만 정리해 볼게요. 사인 90도는 1이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C는 얼마가 되냐, N2분의 N1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사인 어떤 값은 1보다 클 수 없죠. 1보다 클 수 없다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커야 돼요? 분모가 무조건 더 커야 되죠. 최소한 같은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인 세타 C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N2가 N1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두 가지 조건.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첫 번째, N2가 N1보다는 커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대신에 빛이 지금 N2에서 N1으로 진행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N2, N1이 바뀌었다, 1에서 2로 진행한다 그러면 거꾸로 돼야 되겠죠. 자, 전반사 조건, 입사하는 쪽의 굴절률이 굴절하는 쪽의 굴절률보다 커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N2와 N1의 비율에 따라서 입사하는 각도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세타 C보다는 커야 돼요.
세타 C가 임계각이었죠. 임계각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하게 되면 굴절이 되어버려요. 대신에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하면 이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세타 C는 뭐랑 똑같아요? 다시 세타 C 요거랑 같은 게 아니라 세타 C는 사인 세타 C가 n2분의 n1인 조건은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사각이 세타 C보다는 커야겠다. 임계각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두 가지.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 입사 쪽에 굴절하고 굴절하는 쪽에, 실제로는 굴절이 안 일어나겠죠.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어느 쪽이 더 커야 돼요? 입사하는 쪽이 커야 된다. 그리고 입사각은 뭐보다 커야 된다?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세타 C였죠. 그럼 임계각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사인 세타 C는 n 입사분의 n 굴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다시 요쪽에 다 요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사인 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혹은 입사각과 임계각이 같은 시점부터, 임계각 시점부터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전반사를 어디에다 써먹냐면요, 이런 데다 써먹어요. 왼쪽은 카메라예요. 카메라 보면, 좋은 카메라들 보면 위가 불룩하게 생겼죠. 위가 불룩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프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SLR, 이건 D는 디지털이고요. SLR 카메라의 이런 특징인데요. S가 싱글, 렌즈, 리플렉스예요. 그럼 싱글 렌즈가 뭐냐? 렌즈 하나로 보는 것과 촬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싱글 렌즈가 아닌 것들은 뭐냐면 여기에 렌즈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쪽을 통해서 보고 찍는 거는 여기로 찍고. 그러니까 시선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카메라를 만든 거예요. 자, 렌즈로 빛이 들어옵니다. 렌즈로 빛이 쭉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올라가서 반사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냥 얘도 거울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얘를 거울로 쓰면 단점이 있어요. 거울이 반사율이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벌써 3번 반사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진 찍는데 좀 불리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프리즘을 갖다 놓는데 프리즘 안쪽에 굴절 유리 얘가 큽니다. 그리고 프리즘 바깥에 있는 물질들, 보통 공기가 되겠죠. 굴절 유리 작죠. 그래서 전반사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상을 보는 거고요. 사진을 찍을 때는 여기에 있던 거울이 위로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사진 찍을 때, 좋은 사진기로 찍을 때 찰컥찰컥 하는 소리가 이 거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보면 망원경이 무지 크잖아요. 무지 큰데 이게 렌즈로부터 빛이 모여서 다시 대물 렌즈, 저반 렌즈 통과하는데 이 길이가 길어져야 돼요. 근데 쌍안경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들고 다니려면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해적들 쭈루룩 뽑아서 쓰는 이런 망원경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뽑아서 써야 되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쌍안경 같은 경우에 안에다가 프리즘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프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전반사를 이용하는 건데요. 빛이 들어오면 삼각형으로 생긴 프리즘이 있어요. 빛이 프리즘에서 반사 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이쪽에도 프리즘이 또 있어요. 반사 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빛의 경로를 많이 늘려줄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쌍안경의 프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프리즘이라고 불러서 요면을 통해서 반사를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거울이 지금 4장 들어있잖아요. 4장 들어있으면 만약에 거울로 썼다라고 하면 빛의 감소가 얼마나 일어날까요? 전반사를 이용하면 100%예요. 그래서 그대로 100% 다 받아요. 근데 거울을 쓰면
거울을 쓰면 예를 들어 거울이 80%만 반사한다라고 치면 4장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8에 4승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대충 한 0.41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많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프리즘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광섬유예요. 광섬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 들어오는 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광섬유예요. 이쪽으로 빛을 뿅 보내주면 광섬유를 타고 전반사를 통해서 이쪽에서 빛이 뿅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사는 이 안에 코어라는 애를 갖다 놔요. 그리고 겉에는 클레딩이라는 물질로 감쌉니다. 당연히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의 굴절률보다 큽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코어 안에서만 빛이 이동하고요. 클레딩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게 전반사를 시키면서 진행하게 만드는 게 광섬유예요. 그래서 전선이라는 게 혹은 신호를 전달하는 선이라는 게 직선으로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계속 전반사를 시키면서 구부러뜨려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광섬유입니다. 자, 그러면 코어의 굴절률이 무조건 높으면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굴절률이 높다는 얘기는 코어에서 빛의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그럼 전달되는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적당한 물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볼 수 있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섬유에서 빛이 진행하는데요.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코어를 통해서 빛이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의 굴절률보다 커야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부터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반사 여기 임계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임계각보다 이렇게 들어온 거. 그럼 임계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얘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임계각보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작게 들어온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전반사 일어나겠죠. 자, 임계각보다 크게 들어온 거죠. 이제 크다 작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계각이라는 거는 법선과의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않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같은 게 이제 빨간 거 같은 경우. 빨간 거 같은 게 굴절로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임계각보다 커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네. 자, 틀렸습니다. 광섬유의 임계각은 코어와 클레딩의 굴절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했어요? 사인 세타 C는 n 코어분의 n 클레딩.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10번. 광통신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광섬유의 원리를 이용해서 광통신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렇게 전구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물의 표면에는 원형 모양의 빛이 만들어진대요. 여기 보면 전구에서 빛이 나오는데요. 얘가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얘도 굴절돼서 나갈 수 있어요. 얘도 굴절돼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 애는 여기부터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 이만한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형 모양 빛의 반지름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 그리고요. 만약에 빛이 나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 C라고 할까? 임계각이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때의 반지름을 구하래요. 반지름이라는 건 여기겠죠? 이렇게 요거 R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1m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그냥 D라고 해볼게요. 일반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깊이가 D예요. 이만큼이 D야. 자, 이때 이걸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의 굴절률은 N, 공기의 굴절률은 1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스넬 법칙 그대로 쓰면 돼요. 스넬 법칙. 자, 스넬 법칙 써볼게요. N분의 1은 지금 여기 굴절률은 거꾸로 쓴다 그랬죠. N이니까 물이죠. 물에 해당하는 각도 사인 세타 C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1 공기에 해당하는 굴절률 써보면 사인 9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사인 90도는 1이죠. 그러면 사인 세타 C는 n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인 세타 C가 뭐냐면요. 지금 사인 세타 C는 요거 분의 미안합니다. 요거 분의 요거가 되겠죠. 사인 세타 C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r제곱 더하기 d제곱의 루트 씌운 거. 그리고 요 밑에 길이는 r이 되겠죠. 길이는 r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요거는 뭐냐? 루트 r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r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r제곱 더하기 d제곱은 n제곱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의 r제곱은 d랑 같습니다. d제곱 이렇게. 자, 지금 반지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r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d제곱 r은 n제곱 마이너스 1의 루트의 d 요만큼 되겠죠? 근데 우리가 D가 1m였으니까 D는 1m였으니까 답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사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랑 전반사의 특징, 스넬 법칙 이용해서 전반사가 어느 각도에서 일어나는지 찾는 거, 임계각 찾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